압력 대리. 지난번 찍었던 거 장난쳤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서 한다는 사람이 몇 안 돼요. 1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좋았겠다.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좀 풀 주고 서야겠다. 까불지 말아야겠다. 오늘은 올바른 리더십이 무엇인지 윤리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입니다.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가진 범용성 때문에 어떤 분의 연구에 의하면 리더십 정의만 해도 850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리더십 잘 모르겠다 그런 거죠. 리더십이라는 용어는 산업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두된 용어인데요. 이때부터 리더십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능력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무엇이 리더십인지에 대해서 균형을 잡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로 이미 리더십에 대해서 오해가 깊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 산업 분야에서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의 리더십이 유행해 버렸습니다. 누군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리더십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던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와 프레딕 테일러라는 사람이 미국 생산 시장의 지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포드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분업을 하도록 만들었고 테일러는 공정 과정을 과학적으로 표준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생산 향상과 함께 미국인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기 어려운 윤리적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성 파괴, 즉 인간을 단순한 생산 도구로 취급하는 안타까운 일이 합리화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공립학교의 시초 자체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영국 사회에서 부모들의 노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아이들을 위탁 교육시키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 과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에게 전혀 어색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엄청 이상한 것들일 수 있거든요.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일이라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단이었지만 산업시대에 들어서서는 일이란 자본을 최대한 벌어들이기 위한 경쟁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많은 생산을 목표로 하는 산업시대에서 리더십은 보상과 처벌, 즉 당근과 채찍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노동력을 최대로 끌어내는 능력으로 이해한 것인데 이게 요즘에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의 생산 공장들을 움직이고 있는 두 동력은 소위 포드주의라고 불려지는 단순화된 분업 시스템과 현대 경영학의 기초를 만든 테일러주의입니다. 자, 여기에 윤리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죠. 인간을 노동력이나 기계로 보는 자체도 문제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는 것 역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죠. 너무 일반적이어서 납득하기 힘든 건 아니죠. 사람은 기계도 아니고 동시에 짐승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더십 분야에서 대변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바로 거래적 리더십에서 변혁적 리더십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동안 거래적 리더는 지금까지 당근과 채찍을 통해 책임과 대가를 무기로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하지만 변혁적 리더는 아예 구성원 자체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 변혁적 리더십은 소위 4개의 I, 4Is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입니다. 자, 먼저 이상적 영향력은 구성원들이 리더가 제시한 비전을 따르도록 만드는 카리스마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영감적 동기부여는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격려를 통해 에너지를 고취시킴으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는 리더의 행동입니다. 지적 자극은
구성원들이 과거 관습의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업무 수행 방식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 배려는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욕구와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잠재력을 개발해주는 리더의 행동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 중심의 리더십인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리더십의 윤리적 주제들은 해결해야 할 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리더십 교재들은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리더십 정의는 바로 노르트하우스의 정의입니다. 그는 리더십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개인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이 정의 속에 윤리적 함의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바로 공동의 목표, 즉 영어로 common purpose입니다. 단순히 회사나 조직이 세운 목적을 향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뛰도록 만드는 것은 올바른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일이 범죄에 해당되는 것처럼 리더들은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의 비전이 공감되고 공유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은 사랑으로 감동시킬 능력이 없을 때 강요한다. 강제력을 동원하는 순간 비윤리적 리더십이 탄생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의 수많은 독재자들을 결코 도덕적, 윤리적 리더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죠. 윤리적이지 않은 리더십은 참된 리더십이 아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됐냐? 여러분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우리는 또 사랑받는 거 좋아해.